충북의 폭우 피해가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과 진천 일부 지역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하류인 영동과 옥천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수위 조절에 실패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소하천보다 작은 세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폭이 좁아 엄청난 유속에 치명적인 유실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충북의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양의 피해가 가장 컸고 진천 일부 지역의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청북도는 정부에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김병일 기자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에 가파른 산등성이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토사가 내려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오늘도 비도 많이 왔고 요즘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먹은 상태니까 저기서부터 이런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거침없이 불어난 물에 하천변 논뚝도 속절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피해 지역은 갈수록 늘어 일주일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지금 물을 지금 대디는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물을 못 대는데 면사무소에 지금 복구를 신청해도 대구가 없고.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충북에서는 1,327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단양군이 396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제천 337억, 충주 277억, 음성 215억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진천군은 진천읍과 문백면 등 4개의 읍면에서만 6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군과 피해가 큰 진천군 4개의 읍면에 대해서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는 피해가 90억 원, 읍면은 9억 원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 충분히 지정 요건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단양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해서 전체를 할 생각이고 진천은 군 단위 전체하기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심한 읍면도 나누어서 신청하는 방안.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해 지역과 액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계속되는 비에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어 완전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이번 폭우로 중소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에 잠기거나 산사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충북에만 수십 곳에 달하는데요. 사회시설이다 보니 복구비 등 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피해 업체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 2일 오전, 야산에서 밀려든 토사가 무서운 속도로 공장 폐수 처리장을 덮칩니다. 벽이 힘없이 뜯기면서 내부는 순식간에 진흙과 빗물이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또 다른 공장. 멀쩡하던 벽면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더니 이내 커다란 구멍이 뚫리며 토사가 밀려듭니다. 산사태가 덮친 건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작업만 해뒀을 뿐 열흘이 지난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산을 지탱하던 석축 잔해들이 토사와 함께 밀려 내려오면서 벽면을 뚫고 공장 안까지 굴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 힘으로 옮길 수 없는 무게라 일주일 넘게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5년 넘게 자연재해가 없어 최근 보험 특약을 해지했는데 불과 열흘 사이 2번의 산사태를 맞은 업체. 비가 끊임없이 내리면서 복구는커녕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계속 기거를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새벽에 2번, 3번씩 그때 돌아보고 뭐 한 번 무너지고 2번을 무너졌으니까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서 꼼짝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밀려든 흙탕물에 대부분이 잠겨버렸던 아스콘 공장. 젖어서 못 쓰게 된 집기들이 잔뜩 쌓여 있고 지게차가 수리를 기다리는 고가의 실험 장비들을 실어 나릅니다. 성인 가슴 높이까지 물이 차면서 핵심 설비까지 침수돼 9일째 공장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설비 교체 비용은 물론 약 8,000톤의 납품 차질이 생기면서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업체 측은 불어난 남한강이 역류해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강수위가 불어나도 역류가 되지 않는 어떤 수문 내지는 어떤 그것이 역류가 되지 않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일은 애시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옆 레미콘 생산업체도 침수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냉각기가 흙탕물에 잠겨 못 쓰게 됐고 보일러와 폐레미콘 처리장 등에 타격을 입어 역시 수억 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재보험에만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 자산에 대한 손괴손 이런 부분은 현재 뭐 가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뭐 저희 회사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충북 중소기업은 현재까지 67곳에 피해액은 확인된 것만 110억 원 정도. 계속 늘고 있지만 복구비 등 재해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이나 일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어 따로 보험을 들지 않은 기업들은 사실상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제천시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폭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지원금 규모는 주택이 전부 파손됐거나 유실된 경우 1,300만 원, 간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등으로 세입자도 보증금 또는 6개월치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피해는 농림부가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대로 12지원분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내린 비의 양에 비해 갑작스런 상류 지역 댐 방류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충북에서는 상류 용담댐 방류로 금강변 주민들의 집과 논밭이 물에 잠겨 이재민이 생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충북 영동 금강변에 위치한 한 유원지. 급류에 휩쓸린 조립식 건물이 뒤집혔고 찌그러진 컨테이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식당과 가정집도 침수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방에 커튼도 친 거 요만큼 들어가서 커튼 거 뭐 이불도 막 옷도 다 버리고 막 하나 건진 것이 없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유원지 안에서 수상 레저를 즐기던 계류장 시설이 뼈대만 남긴 채 모두 사라졌습니다. 농경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인삼밭이 어른 키만큼 물에 잠겨 인삼을 모두 뽑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용담댐 방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손 뜰 적이 안 돼. 시간을 재봤어요. 그냥 금방금방 차오르더라고. 최근 닷새 동안 내린 비는 충북 영동이 180, 옥천이 170mm 정도. 강물이 범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류에 있는 용담댐이 최근 계속된 비로 방류량을 직전 10배 가까이 늘리면서 수위가 2m 넘게 급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에는 댐 계획 홍수위를 불과 5cm 남긴 지점까지 수위가 차오르자 초당 2,900톤의 물을 16시간 동안 방류했습니다. 용담댐 방류로 하류인 충북 영동과 옥천의 주택 등 70여 채가 침수돼 100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겼고 농경지 18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댐 하류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용담댐이 방류 시점과 방류량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류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아닌 인재로 규정을 짓고 이에 대해 한국수자항공사 금강유역본부는 댐 하류 지역 피해는 알고 있지만 태풍 장미에 대한 대응이 먼저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네, 이번 폭우 피해 현장을 보면 소하천보다 작은 폭 1m 안팎의 물줄기, 즉 새천이 있었는데요. 이시종 지사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무수한 동네 새천들을 피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번에 한번 손을 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시멘트로 포장된 마을길이 허공에 위태롭게 떠 있습니다. 바로 옆 개울에서 넘쳐난 사나운 급류가 집안을 몽땅 쓸고 갔습니다. 넘친 급류는 새로운 수십 가닥의 사나운 물줄기를 만들었고 이를 막고 있던 집이며 도로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려니 벌써 집이 이렇게 기울고 그래서 도저히 겁이 나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 목숨이 더 우선이지. 두랑이나 개울로 불렸던 소하천의 상류, 세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과 달리 폭이 좁을수록 엄청난 유속이부터 치명적인 유실과 파손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단면이 작으니까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죠?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힘이 더 세겠죠, 그죠? 운동량이. 그러다 보면 주변을 더 훼손을 시키겠죠. 이런 소하천급 미만은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지자체조차 실핏줄처럼 곳곳에 퍼진 이들 세천은 현황조차 모릅니다. 언제든 비슷한 폭우에 똑같은 피해가 반복될 거란 얘기입니다. 국지적인 호우를 감당하는 게 그 세천이 제일 먼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천에 대한 기능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3년 만에 또 물난리를 겪은 이시종 지사는 제도적으로 간과했던 세천의 위험성에 주목해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같은 집중폭우가 앞으로는 더 잦을 거란 위기의식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것도 세천 정비가 제대로 안 된 탓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인데 이 하천에 대해서 특히 그 세천, 소하천 여기에 많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충북도 내 하천 시설물 피해 337곳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국가하천 비율은 1%, 지방하천이 30%, 더 작은 소하천이 나머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비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충북대의원대회도 연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29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호남 지역 대의원대회를 연기한 데 이어 14일 충남 세종 대전, 16일 충북 대의원대회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는 평일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아예 생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우즈베키스탄인 집단 감염과 관련해 청주시의 대처가 안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청주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오늘 주간 업무 보고회에서 지역 감염 발생에 청주시가 대비 못한 일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